결론적으로 명심할 것은 절대로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공부하셨던 높으면 좋은 거다, 낮으면은 나쁜 거다, 뭐 이런 절대적인 기준은 다 깨버리세요. 보통 성장주 찾을 때 뭐 피지라든가 뭐 여러 요소들을 따져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단순하게 이 첫 번째 줄로만 딱 봐서도 아, 이게 성장주이구나 라고 빠르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의 이런 방법이고요. 물론 세부적인 사항들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죠. 이유 자체는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GB투자 아카데미의 GB입니다. 오늘은 키움증권 HTS를 야무지고 효율적이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HTS를 켜면은 화면 자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떤 화면을 사용해야 될지, 어떤 화면에 어떤 구성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지루하기도 하고 지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의미 있는 화면에서 의미 있는 카테고리를 보면서 그게 왜 의미가 있는지 근거에 대해서 빠르게 훑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화면은 기업 분석 화면이고요. 화면 번호는 0919입니다. 화면 번호 0919, 이런 화면이 먼저 뜰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줄에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보냐 하면 이 상대 수익률이라는 것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이 빨간색이 현재 보고 있는 종목의 수익률이고요. 파란색과 노란색은 코스닥 제조 그리고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 상대 수익률로 표시가 됩니다. 보시다시피 코스닥이라든가 코스닥 제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는데 이 기업의 경우 2017년도부터 해갖고 계속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죠.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빨간색, 그러니까 보고 있는 종목 자체가 시장 코스닥이나 해당 업종 섹터 대비해서 높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은 성장주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성장주 찾을 때 뭐 PEG라든가 뭐 여러 요소들을 따져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단순하게 이 첫 번째 줄로만 딱 봐서도 아, 이게 성장주이구나 라고 빠르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의 이런 방법이고요. 물론 세부적인 사항들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죠. 이유 자체는 이렇습니다. 주식의 가격이 그냥 올라가는 법은 없어요. 주식의 가격이 분명히 올라간다라는 거는 어떤 모멘텀이 있거나 사람들이 그것을 괜찮게 보기 때문에 매수세가 몰려가지고 그 종목에 대해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괜찮아진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해당 종목이 속한 지수라든가 업종 섹터 비해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기업은 다른 기업이나 똑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 대비 확실히 어떤 탁월한 면이 있다라는 것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항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 수익률 기업들이 있고요. 요거는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개념이죠. 그리고 이 상대 수익률하고 똑같은 연관선상에서 아니면 이 두 번째 줄 시세 현황에서 수익률을 보시면 돼요.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치인데 대부분 1개월치, 6개월치, 3개월치, 1년치가 다 이런 식으로 플러스, 수익률이 플러스로 기억되어 있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상대 수익률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가 좋겠죠. 그 말인 즉슨 사람들이 이 종목을 꾸준히 사고 있다라는 거고 그 종목을 사는 데는 어떠한 이유가 있겠죠. 인기 있는 주식은 대부분 공통점은 성장성이라는 공통점으로 맞춰집니다. 사람들은 성장성이 있는 주식에 대해서 원래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를 지불하고자 하는 성향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률을 빠르게 보셔도 빠르게 성장주를 아주 쉽게 캐치할 수 있고요. 그런데 우파심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꼭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플러스가 찍히면은 좋은 거냐, 무조건 성장주냐,
이거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격이 높다라는 거는 수익률이 그만큼 높이 올라왔다라는 거는 어떠한 변수가 생겼을 때 그만큼 더 많이 가파르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도 됩니다. 탄력이 더 쉽게 붙는 반면 그만큼 하락할 때는 더 큰 하락폭으로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제가 오늘은 그냥 쉽게 이해하시라고 그냥 이런 거 보면 성장주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냥 솔팅이라든가 그냥 처음에 이해하는 정도를 조금 쉽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그냥 간단히 짚고 넘어가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이 하나를 보고 이게 무조건 좋은 거다 나쁜 거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설명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플러스로 지면은 탄력도는 높기 때문에 조금 성장주일 가능성이 높지만 반면에 매수할 때는 이게 정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상태가 만나는 다시 한번 꼭 다른 지표들로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거는 명심하시고요. 이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내려서 주주 현황도 사실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유 자체는 그렇습니다. 이 지분율이라는 게 100이라는 게 기준입니다. 그쵸? 모든 지금 풀려있는 모든 주식을 다 모았다라고 하면은 100이 될 겁니다. 100%가 되겠죠? 근데 그 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6%, 한 37.5%를 이제 대주주, 자사주 포함해서 대주주가 지니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은 유통 주식 수는 사실상 50%가 약간 넘어가는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60%에 가까운 이 유통 주식 수를 가진 종목이 상승할 때 조금 더 탄력성이 빠르고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100%가 다 시장에 풀려 있는 종목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유통 주식 수가 조금 더 적은 종목 자체가 시장에서 끌어올리기 쉽겠죠. 이유 자체는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100이라는 지분이 풀려 있으면 그 100이라는 지분을 흡수해야 그 종목이 올라가는데 60이라는 유통 물량만 풀려 있다 그러면 60이라는 돈만 투자해도 쉽게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논리로 생각해 보시면 주주 현황은 그런 식으로 의미 있게 볼 수가 있고요. 아차, 주주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을 때는 주주가 대주주들이 갖고 있는 지분율이 많으면 대주주 지분율이 많다라는 거는 유통 주식수가 그만큼 적다라는 것이고 시장의 유통 주식수, 풀려있는 주식수가 작다라는 거는 그만큼 주식 자체를 작은 자금으로 쉽게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였지만 주의하실 게 또 그냥 제가 설명한 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그대로만 입력을 하실까봐 높아지면 설명드리면 대주주 지분율이 너무 많을 경우에 보통 70% 가까이를 그냥 대주주들이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시장에 풀려 있는 거는 30%, 유통 주식수는 즉 30%밖에 안 되는데 이 주식은 그러면 쉽게 올라갈 수 있느냐? 라고 하면은 반대로 쉽게 더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이렇게 어려워?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은 뭐 산수나 수학처럼 1 플러스 1은 입니다.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변수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처방이 다르지만.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이런 케이스가 많고 비교적으로 이런 케이스는 적지만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설명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츰 이해하시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양면을 다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결국엔 지분율이 근데 대주주가 많이 들고 있고 유통 주식수가 적은데 왜 그러면 쉽게 안 올라가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매매를 즐기는 분들이나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유통 주식수가 너무 적은 주식은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놓고 나중에 팔 때 힘드니까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를 이제 호가라고 하는데 보통 유통 주식수가 적은 종목의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받아줄 수 있는 호가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급하게 팔아야 될 경우에는 한참 밑에 가격에서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매도자 같은 경우에 손해를 보겠죠.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기관이라든가 큰 손들은 유통 주식수가 적은 주식을 선호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면 그 주식들은 뭐 저평가라고 해도 계속 저평가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 주식수가 많지 않으니까, 거래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거래 참여자들이 그 주식을 많이 선호를 안 하는 거죠.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한 번 더 양면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밴드 차트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소개해 드릴 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밑으로 쭉 내려와서 요 부분 파이낸셜 하이라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 숫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숫자라고 보면은 이게 별게 없어요. 나중에 제가 기본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설명드리는 내용을 한 번만 들으시면은 정말 쉽고 확장이 무한하도록 가능할 거예요. 일단 이 항목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매출액부터 당기순이익까지를 보시면 손익 계산서라는 카테고리를 잘라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산 총계부터 자본 총계, 자본금까지는 재무 상태표라는 항목을 따서 옮겨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개념들은 다 모르셔도 사실상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구분 지어 놓고요. 일단 그리고 그 밑에 부채 비율부터 유보율, 영업이익률, 지배순이익률 여기까지를 재무 비율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ROA부터 PBR까지를 그냥 밸류에이션, 가치평가의 그냥 지표 척도라고 보긴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이 카테고리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풀어서 설명할 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는 빠르게 이런 거는 가치평가 지표의 척도가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볼 건 뭐냐? 바로 첫 번째, 이 매출액이 꾸준히 늘고 있는가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죠? 모든 기업은 매출이 중심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시면은 A라는 회사원과 B라는 회사원이 있는데, A라는 회사원은 연봉을 1억 받고 있고요. B라는 회사원은 연봉을 5천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이 똑같이 여러분에게 나 돈이 필요해, 2천만 원만 꿔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돈을 꿔주겠어요? 여러분이 가진 돈은 2천만 원 밖에 없고 둘 다 2천만 원을 꿔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쵸? 당연히 연봉이 높은, 연봉이 1억인 A에게 여러분은 돈을 꿔주실 겁니다. 기업에서 매출액은 여러분의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질 이 기업이 벌어들이고 있는 기본 규모의 금액이라는 거죠. 꾸준히 늘어나는 게 좋다라는 거는 이 기업이 꾸준히 상품의 가격을 높이고 있거나 아니면 상품의 판매량을 늘리고 있다라는 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장사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거겠죠. 사실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간단하게 빠르게 훑고 넘어가기로 했으니까 이 화면에서는 매출액은 늘어나면 좋다. 당연히 영업이익도 늘어나면 좋겠죠.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당연히 늘어나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자산 총계라는 거는 자본 총계와 부채 총계를 합친 게 자산 총계입니다. 보시면은 367 더하기 446을 하면은 813이라는 숫자가 그대로 나올 겁니다. 이 회사의 자산이라는 거는 이 회사의 핵심 원동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업의 자산이 공장도 있을 거고 현금도 있을 거고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결국 이 기업은 공장과 현금 그 다음에 인력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상품이나 제품들을 찍어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은 당연히 크면 좋겠죠. 근데 작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산과 부채, 자본에 대해서는 볼 때 나중에 한번 요거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대부분 밑에서 보시면은
부채 비율이 뭐 높으면은 안 좋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초보적인 수준에서의 그거고요. 사실 부채 비율이 높아서 좋은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뭐 이거 안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모르고 그냥 뭐 이게 높으면 좋아, 낮으면은 나빠, 이걸로 그냥 판단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부채 비율이 낮으면 좋겠죠. 낮으면 좋겠지만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절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부채 비율로만 따지면은 정말 좋은 기업들을 많이 놓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까 위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 기업 1년 동안 120%가 올랐습니다. 그쵸? 그런데 부채 비율이 120%야, 뭐 100%야 이런 생각으로 만약에 이 기업을 안 샀다라고 하면은 정말 허무한 일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당연히 높으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률이라는 거는 그 기업의 경제적 해자라는 다른 기업이 넘볼 수 없는 그 기업만의 고유한 수익성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 이게 너무 높은 수치로 찍혀 있다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어쨌든 영업이익률은 높으면 좋은 거고요. 그리고 ROA 자체도 높으면 좋습니다. ROE 자체도 높으면 좋고요. EPS, BPS는 이거는 뭐 절대적 기준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DPS는 한 주당 배당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배당에 대해서도 사실 뭐 하고자 하는 얘기는 조금 많은데 배당을 주면 당연히 좋습니다. 좋은 기업이고 이거는 제가 주식 투자 해설서 블로그에도 설명을 해놨으니까 해당 부분을 한번 참고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투자 성향에 대해서 주는 기업이 좋을 경우도 있고 주는 기업이 안 좋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펀은 가장 많이 주식하면서 접하시게 될 건데 보통 낮으면 좋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낮다라고 하면은 비인기 주거든요. 거기에 대한 또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모든 주식 투자에서 이게 절대적인 공식처럼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시는 건 절대적인 공식처럼 어떤 지표가 낮으면 좋다, 뭐 높으면 좋다, 뭐 이런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이 지표 자체가 구성하고 있는 세부 내용을 사실 해부도 해보고 결합도 해보면서 진짜 이 기업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찾아내고 그거를 사실과 맞춰 보면서 약간 퍼즐 맞추기라고 보시면 돼요. 퍼즐을 맞추다 보면은 진실과 거짓이 판가름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투자자를 가장 짜릿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추측을 했는데 숫자도 그렇고 사실도 그렇고 이게 매칭이 됐어. 그러면은 그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고요. 이렇게 재밌는 작업을 저와 같이 이제 퍼즐 맞추기를 하나 둘씩 해갈 건데요. 처음에는 그 퍼즐이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데도 그 퍼즐이 잘 보이지 않을 거고 어떤 때는 퍼즐 맞추다가 짜증나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혼자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 어떤 식으로든 쉽게 설명을 드릴 거고 다양한 이제 예제 활용자체도 같이 도와드릴 건데 결론적으로 명심할 것은 절대로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공부하셨던 높으면 좋은 거다, 낮으면은 나쁜 거다, 뭐 이런 절대적인 기준은 다 깨버리세요. 여기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매출은 당연히 높으면 좋습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매출은 당연히 높으면 좋고 높아질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매출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럼 무조건 좋나요? 라고 했을 때 무조건 좋습니다 라고 대답이 나올 수 없는 경우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요소로 판단해야죠.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중요한 것은 이 퍼즐 한 조각 한 조각들이 하나의 단일 구성으로도 돼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쪽으로도 막 흩어져 있어요. 여러 곳에 막 숨겨져 있어요. 그 퍼즐들을 다 갖고 와가지고 하나씩 맞춰볼 거예요. 어쩔 때는 그 퍼즐들을 무시하고 하나의 단서로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그 단서로 맞춰서 투자할 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실제 사례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례들이 복합적으로 또는 단일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내는지 이 숫자들과 이 계정들이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를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투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작의 고비를 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쉬워요. 그리고 대부분 차트를 안 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차트를 볼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이 안에 답은 다 나와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는 투자할 때 이래요. 뭐 블로그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료 사이트도 많이 이용하지만 사실은 정말 간단하게는 여기 키움 현재가 창 보이죠? 0101 이 현재가 창 요 위에 항목들과 요 기업 분석 여기에 스냅샷, 기업 개요, 재무제표, 재무비율, 투자 지표 여기까지만 딱 활용해가지고 그냥 다 끝내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잘 아는 기업일 경우에 말이죠. 그냥 의미 있는 숫자들만요. 여기는 재무제표도 간략한 내용들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뭐 세부 계정에 대해서 보는 방법은 제가 블로그에도 한번 설명해놨고 향후에 이제 뭐 정규 교육 콘텐츠에서는 이 계정당 의미하는 거와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다 설명을 드릴 건데요. 현재 뭐 유튜브 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시간적 한계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취지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은 조금 생략하고 제가 간략한 빠르게 볼 수 있는 부분들만 빠르게 훑고 넘어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뭐 빠르지만 그래도 뭐 여러분들의 편견이라면 편견이고 어떻게 보면 아예 그냥 기초 지식이 없는 분들에게는 그냥 뭐 이런 것만 보면 된다라고 빠르게 훑고 넘어왔는데요. 그냥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거를 덧대어 드릴 거예요. 여기에서 확장을 시켜 드릴 거고 그러다 보면은 나는 사실 1밖에 몰랐는데 5까지 알게 되고 5까지밖에 몰랐는데 어느 순간 8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몰랐던 개념들이 어느새 퍼즐이 맞춰지거나 확장이 되면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투자 성과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리스크 관리보다는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왜냐? 아니 전쟁터에 나왔는데 단도 하나 딱 들고 뭐 나는 이거 가지고 싸워서 승리할 거야 이러는 사람이 유리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온갖 첨단 무기를 다 지니고 이 상황에서는 이걸 꺼내 써야겠구나 이 상황에서는 이걸 꺼내 써야겠구나 판단하고 쓰는 사람이 유리하겠습니까? 많이 알고 정확히 아는 거는 절대 여러분에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 플러스가 되고요. 너무 지나치게 많이만 안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핵심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많이 안다라고 하면 정말 내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할 때 꺼내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나의 투자 성과를 높여줄 것이고 나의 확률 자체를 높여줄 것이고 그것은 즉 내 돈 자체가 계속적으로 불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오늘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강조해서 마무리로 이제 말씀드리면 강조해서 설명드린 거는 성장주를 찾아내는 가장 쉬운 방법에 대해서 일단 짚고 넘어갔어요. 이 상대 수익률과 수익률을 보면 된다. 그렇죠? 인기 있는 주식은 이유가 있다. 그리고 주주 현황에서 대주주 보유 지분 자체를 왜 보는지 그게 나중에 주식 유통수 자체가 어떤 탄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근거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매출액과 뭐 영업이익, 이 재무 하이라이트 부분에 대해서 뭐 계정당 뭐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그냥 간략히 한번 보여드린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 당연히 뭐 높으면 좋다, 뭐 이건 말씀드렸고 매출액 높으면 좋다. 하지만 전부 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건 조금 퍼즐을 맞춰봐야 된다. 하지만 뭐 ROE 같은 경우에도 높으면 좋고 ROA 같은 경우에 높으면 좋고 뭐 EPS, BPS는 설명 안 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제가 설명드린 내용 하나하나만 그냥 조금씩 쫓아오시더라도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알고 있으신 분은 이후에 뭐 심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뭐 문의사항 있으면은 편하게 댓글로 문의 주셔도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댓글로도 답변을 드릴 거고요. 추후 뭐 영상 찍을 때 관련 내용에 대해서 조금 심화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런 식으로 저와 함께 합을 맞춰가면서 함께 소통하는 그런 편안한 콘텐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다음 시간에는 뭐 기업 개요라든가 재무제표를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서 뭐 그냥 어설프게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정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된 활용법을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향후에 제가 쓰고 있는 HTS가 총 3개거든요. 근데 그 HTS마다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조금 다르긴 해요. 서비스 화면도 다르긴 하고. 오늘은 키움을 기준으로 0919 기업 분석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후는 뭐 대신증권이나 신한금융 투자를 이용해가지고 쓸 수 있는 화면 자체도 한번 설명드리는 콘텐츠를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주식은 사실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핵심적인 내용 몇 개만 알아도 충분히 기업 분석이라든가 기업 가치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키움 현재가 창과 이 기업 분석 창만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가치 평가라든가 이 주식을 지금 사야 된다, 뭐 싸다, 비싸다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게 뽑아낼 수 있는 정보들도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함께 알아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재밌죠. 오늘은 다소 길게 설명이 이어지긴 했는데요. 뭐 여기까지 끊고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